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밤중에 대낮처럼 밝은 경비정과 오징어잡이 어선 한가운데로 반잠수정을 타고 침투하던 긴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침투하기 전까지 긴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가지고 나와서 활용해야 하는 무전기 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나 이쪽 마카오 쪽으로 부품을 구하러 갔는데 그 부품이 뭐냐 하면 한국산 IC 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때 구입해 오지 못해서 무전기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야 무전기 제작한 거를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겨우 포장을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1차 침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침투 때에도 똑같이 남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평양에서 남포까지 승용차로 이동해서 남포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공작선까지 조그만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갑판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희 담당 부부장, 그 다음에 저 작전부 담당 부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하고 마지막에 포옹을 하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1차 침투 때나 마찬가지로 생각은 똑같습니다. 삶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작선을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3박 4일 동안 계속 이제 항해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에 침투할 때는 공작선이 항상 두 척이 동행을 합니다. 하나는 기본 공작선, 하나는 예비선. 그런데 중국 영해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뒤에 따라오던 그 예비 선박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본 공작선도 한참 동안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무전 연락을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예비 선박은 그냥 버려두고 저희 공작선만 중국 영해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중간 보급선하고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랑 식량이랑 이렇게 다 보급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데 나중에 그 예비 선박도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가 제주도로 침투한 날이 9월 1일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오전쯤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정동진을 해서 제주도 남단 공해상까지 항해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남단 공해상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냐면은 저녁 한 6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1차 때는 굉장히 파도가 잔잔해가지고 없어서 고생을 좀 덜 했는데 2차 침투할 때는 파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보통 한 4, 5m 정도. 공작선이 파도 이렇게 치는데 그 고을에 들어가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파도가 막혀가지고 전방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파도가 심했습니다. 파도가 심하니까 장단점이 있었는데 멀미하는 거는 최악이었지만 연안 경비를 서는 경비정들이 다 근해로 호텔을 해가지고 대피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선들도 한쪽도 안 보여요. 다 대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노래 부르면서 들어와도 주변에 누가 감시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다는 하여튼 조용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제주도로 침투하려면 이제 반잠수정에 옮겨 타서 침투를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파도가 잔잔했기 때문에 반잠수정을 공작선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대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환승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환승을 했는데 2차 때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작선에서 반잠수정을 꺼내서 옆에다 대고 환승을 하다 보면 배가 이제 파도가 심하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사고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반잠수정을 공작선에다 장착한 상태에서 공작선 갑판에 있는 뚜껑 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반잠수정에 완전히 저희가 옮겨 탄 다음에 공작선에서 반잠수정을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반잠수정을 타고 제주도 해안을 향해서 이제 3, 4시간 동안 들어오는데 그때 좀 기억이 났던 거는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요. 반잠수정이 이게 짧잖아요. 한 12m 정도 되는데 짧으니까 파도를 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는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도를 계속 그냥 부딪히면서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허리가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파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차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들어오니까 저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있었냐면 반잠수정에 우리 공작원들이 타는 그 선실 이 내부가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수 돌산도에 있는 반잠수정 전시대에 있는데요. 거기 한번 전시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굉장히 그 공간이 좁아요. 거기에 4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명이 들어가면 2명씩 양쪽에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을 제 어깨에다 올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해치를 이렇게 닫으면 외부에서 공기를 이렇게 쏴줘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반잠수정을 뭐 제작할 때 제대로 잘못했는지 공기를 쏴주는데 공기가 굉장히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숨쉬기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참다 못 참고 땀은 삐삐질 나고 뭐 숨은 가쁘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해치를 막 제가 두드렸습니다. 두드려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반잠수정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다음에 해치를 열고 이제 반잠수정 정장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선실 안에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랬더니 그 한참 생각하더니 저를 꺼내주더라고요. 꺼내주더니 어떻게 하냐면 반잠수정 뒤쪽에다가 저를 걸터앉게 이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가다가 파도가 심하고 하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밧줄을 이렇게 허리에다 감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배하고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결국은 제가 밧줄을 맨 상태에서 뒤에 걸터앉아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저희가 들어가는 그 전방 정확히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불이 환한 거예요. 오징어잡이 어선이 왜 보면 불 켜고 잡잖아요. 그것도 뭐 조금 밝습니까? 엄청나게 대낮처럼 밝은 오징어잡이 어선들.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경비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반잠수정 정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우리 그냥 직진해서 들어갈 겁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오징어잡이 어선 경비정 지금 다 섞여가지고 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불바다인데 그 가운데로 어떻게 들어가냐? 아이 괜찮습니다. 저희 뭐 이미 이런 경험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야 이거 꽤 가능하겠나?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칙은 뭐가 있냐면 이 해상에서의 침투를 할 때에는 안내조의 침투 전술에 저희는 완벽하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조심해서 좀 들어가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진짜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봐도 정말 짜릿짜릿해요. 양옆에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집어등 환하게 켜놓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뭐 연안이었지만 오징어가 있는지 뭐 고기 잡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저는 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경비정들도 다 있고 이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경비정한테 신고하면 그냥 바로 작살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쫄아가지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그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 그물도 당기고 뭐 낚시도 당기고 그러면서 정신이 없어서 고기 잡는데 이제 팔려가지고 저희 배를 아마 못 봐서 그렇지 아마 발견을 그런 작업을 안 했으면 충분히 발견하고도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쪽으로는 이게 진짜 전투를 해야 되나? 이 조장이 좀 한쪽으로는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조장하고 싸울 수도 없고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안내조의 전술에 저희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싸움도 못하겠고 어쨌든 바짝 긴장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살살 들어오는데 끝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두 번째 침투할 때 목표로 삼았던 지점이 어디냐 하면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해안입니다. 온평리 해안에 가면 지금도 제가 들어왔던 침투했던 장소에 이제 표지판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해녀의 집이라고 그러죠.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을 목표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안으로부터 약 한 500m 정도 그 지역에다가 반잠수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조원을 이제 나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내 조원들도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박광남이 보니까 얼굴이 하얘졌더라고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형님 이거 괜찮습니까? 그러길래 괜찮아. 그러는데 그 해안가에서 이제 서치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훈련할 때 서치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만 안 가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잠수복들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500m 정도를 안내조 3명하고 그 다음에 공작조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수중 스쿠터 그러니까 이제 수중 추진기죠. 그거를 타고 해안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파도가 심하니까 그냥 진짜 엉망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파도가 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비도 굉장히 좀 허술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온평리 해녀의 집 앞에까지 도달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던 수중 추진기, 스쿠터를 거기다 숨겨놓고 저희가 메고 왔던 공기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위 틈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그다음에 오리발도 감춰놓고 그렇게 하고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해안으로부터 약 한 150m 정도 여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서 향후 복귀 접선은 여기서 하자.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복귀 접선 장소를 약속을 하고 저희가 입고 왔던 방수복이랑 다 벗어서 안내조한테 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당부를 했어요. 자, 들어올 때도 불이 환한 진짜 대낮 같은 데로 들어오면서 정말 긴장해서 들어왔는데 제발 나갈 때에도 너희가 다시 그 길로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들통나지 말고 조심해서 나가라. 너희가 가다가 들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도안에든 쥐가 된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조심해서 가라. 근데 거기에 안내조를 했던 그 조원이 제 대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엄청나게 당부를 했어요. 정말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들이 나가다가 오징어잡이 어선에 발각이 돼서 신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들이 간 다음에 한참 동안 그 현장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지켜봤는데 이 어선들이 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긴장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어선이 그 괴물체가 지나간다라는 거를 해경에다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잠수정은 뭐 자기네가 신고당한 걸 알았을 텐데 어쨌든 요리조리 잘 피해서 북한까지 돌아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